그래서 이러한 협잡질, 사기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캠프를 두들겨 까다 보니까 야, 오세훈이가 이게 원래 여론 조작범이었구나. 또는 여론조사 조작범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뒤집어 쓰게 생겼다는 거죠. 왜? 얘가 가장 먼저 성공한 여론 조작범 수혜자니까. 여론 조작으로 오세훈이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성공을 아니죠. 지방 이제 윤석열도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홍준표를 비롯한 지역 지사들도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세훈이 먼저 했냐? 홍준표가 먼저 했냐? 오세훈이 많이 했냐? 홍준표가 많이 했냐에 따라서 아니 둘 다 어차피 조작범들이야. 그러니까 둘 다 조작범인데 수사받는 순서, 언론에 등장하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순서. 이러면서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까지도 사실상 대납한 걸로 지금 나와요. 네. 근데 김한정은 원래 오세훈 후원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후원회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오세훈이가, 뒷불도 없을 때, 김종인의 똘만이었던 명태균을 만나 당선되는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거야. 그래갖고, 야, 여론 조작만 하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혜경 씨를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다는 거야. 어디에? 강혜경 씨를 자기가 스카우트해갖고 별도로 여론조사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강혜경 씨는 나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균하고의 의리가 있어가지고 안 넘어오니까 독자적으로 자기가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설립을 해도 중요한 건 원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건가, 거기에 설문 문항을 어떻게 열 것인가. 즉 강혜경 씨도 할 수 없는 명태균만의 고유 분야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자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으나 이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먹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명태균, 강혜경과 연락을 가지면서 그와 연관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시드머니를 대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ARS 물리는 비용들을 이 사람이 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초기 때 ARS 비용을 이 사람이 내줬다. 그게 지금 강혜경 씨 앞으로 송금된 돈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녹취록에도 나오잖아. 어차피 오세훈은 당선돼서 끝났는데 당선되고 6개월 지나가지고 이걸 해줄 때는 어디에 물리려고 하는지를 알아. 왜냐면 이 시스템을 너무 잘하니까. 그 이전에 오세훈하고 연관된 돈들을 강혜경한테 줬을 때는 이미 이 돈이 강혜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P&R로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P&R을 이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오세훈만 쓴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급전이 필요하면, 쉽게 말하면 ARS를 돌려야 될 급전이 필요하면 돈들을 대줬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 관련한 것도 대줬다는 거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다? 잘 되면 100배, 1000배 갚아였어. 왜냐면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후보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푼돈을 던져줘 봤는데 이게 또 되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명태균하고 강혜경을 갖고 싶다. 내지는
지금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김한정 입장에서는 명태균 저 쓰레기 같은 애 그냥 떼버리고 실무자가 강혜경 씨니까 내가 만들어서 강혜경이라는 사람을 딱 데려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렇죠. 근데 조작 전문가는, 그러니까 조사나 관리 전문가는 강행이지만 조작 전문가는 의외로 명태균이었다는 거지. 명태균이만큼 이거를 마사지를 잘하는 애가 없다는 거야.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 시장한테 좋게 해준다라고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똘마니들이 서울시 산하에 들어갔잖아요. 기관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야, 저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새끼가 저기다가 저렇게 5명 가까운 사람을 갖다 꼬라박은 이유가, 다양한 부분에 꼬라박은 이유가 이걸 통해 갖고 일종의 서울 시민들 명부를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닐까. 자기가 못 가진 원소스 데이터들을 급하게 뽑기 위해서 이 새끼가 산하기관장에다가 얘들을 박은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 김한정 회장이 그 리서치 땡땡땡땡땡이라는 이름의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한 주소가 공생학교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공생학고 출신들을 거기다 박아가지고 그 안에서 야, 너 그거 뭐 나 돈 많으니까 뭐 치졸하게 뭐 건희처럼 무슨 공사비 떼먹고 반띵하고 이거 뭐 이상한 공사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니네가 조사할 수 있는 명부, 시민 명부를 뽑아봐. 이런 쪽이 아니었겠냐 싶은 거지. 근데 생각을 못했다. 진짜. 와. 그 원데이터를 뽑아다가 어디다 줬겠어요? 뽑았으면. 그랬겠네. 리서치 땡땡땡땡에 줬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럼 리서치 땡땡땡땡을 압수수색을 해봐야지. 이 새끼는 도대체 얼마나 불법적으로 서울 시민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 관련해가지고 비밀로 분류돼야만 하는 게 주민등록까지는 흔해요. 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연변에 가면 막 쫙 깔렸어. 아유, 뭐 우리나라 국민들 주민번호가 다 중국인들이 하지만 알고 있죠. 휴대폰 전화번호하고 사는 지역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거란 말이야.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실제적으로 지하철에서 등록이 돼 있는 유관업체나 이런 데다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의료원 같은데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이 명부란 말이지. 특히나 의사들이나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거는 사실상 노다지거든. 그래서 요런 유의 수작을 김한정이 부리면서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뿌리에는 김한정의 돈과 명태균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추론할 수 있는 증거 사진이 하나가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그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네. 요걸 보면 2023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김한정 회장이에요. 여기가 김한정 회장. 근데 여기에 김영선 의원, 반쪽이지만 김영선 의원, 여기. 창원산업진흥원장 NC, 그리고 명태균, 홍준표한테 홍준표 최측근으로 불리는 시의원으로 조은희를 통해 갖고 시의원 공천을 받았으나 떨어졌다가 보좌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홍준표 선거상 대구시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공무원을 하다가 명단을 넘겼다고 하는 기혁 씨, 요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명태균하고 우세훈하고 홍준표 그리고 김영선은 한 패인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만 보더라도.
그럼 이게 이 오세훈을 통해 가지고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잡혀갈 사람은 김영사는 이미 잡혀 있을 테니까 이 기혁 씨, A 씨라고 불리는 당원 명부 유출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오세훈이가 선거에 되고 나서 보궐선거를 어렵게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개박살이 났어요. 그다음 의회가 국진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지방의회까지도 독식을 했던 것들이 국짐으로 다 넘어갔어. 과연 이 과정 중에 대박. 이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짓거리들은 없었을까? 왜 이 사람들하고 여의도 연구소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지금 지상욱이가 연결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 지금 명태균하고 김한정하고 홍준표 사이에 묶여져 있었던 이 고리 자체가 정말 얌전하게 선거 때만 살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대권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울, 대구, 경기를 먹어버리려고 생각하고 뭔가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카르텔로 범죄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여론 조작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떻게 서울시 의회가 다 국진당한테 넘어갈 수 있지? 그 당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와 서울 동행카드 만든 이유가 개인정보 수집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통공단에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왜 의료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겠어요? 의사들, 환자들 관련된 데이터를 뽑기 위한 게 아니냐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일이 너무 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언론과 일부 여론조작 이런 정치 브로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민심이 왜곡됐는지 이제 의심의 날개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김한정이란 사람이 오세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명태균만 죽이고 어떻게든 국짐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강혜경 씨한테. 지금 뭔데 국짐을 살려?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계속 회유가 들어갔던 이유가 저는 그냥 오세훈 살리려고 그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김한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명태균급으로 이 사람도 지금 문제가 그렇지. 있는 사람이네요. 이거 파봐야 돼요. 이거 명태균급 이상으로 아까 알려진 땡땡땡땡 여론조사 업체가 명태균보다 훨씬 많은 서울시민 관련한 데이터들을 이미 수집해 갖고 있고 이걸 이용해 갖고 여론조작 사업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나는 의심하고 싶다는 거지. 왜? 좋은 걸 배웠는데. 앞에서 어떤 새끼가 비트코인 사갖고 몇억 버는 걸 봤는데, 그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기질하고 나쁜 짓을 해갖고 쉽게 성공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쟤는 참 재주가 좋아. 저런 것도 다 하고, 지나쳤겠냐고. 지가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훨씬 더 많은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게 김한정인데, 그래서 이 김한정이라는 인물이 지금 명태균 못지않게 앞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러네요. 이 사람 입을 통해 갖고 어떠한 정치인이 기어 나올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방송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기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게이트가 오세훈을 파다 보니까 김한정이 튀어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명태균으로 덮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닌데 창원지검이 주무를 수 있는 차원이 아닌데는 상황으로 다시 재점화됐다고 봐져요. 이러면 빨리 오세훈이 조기 사직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김한정의 입을 어떻게든 닫아야 됩니다. 김한정과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땡땡땡땡 여론조사 연구소 만일 여기를 털리게 되면
명태균이 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게 나올 거고요. 그 규모 안에서 시골업자 명태균이 어떻게 대선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 하에서 왜 서울과 경기에서 이렇게 민주당 표가 안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심, 그 이후로 왜 갑자기 오세훈 등장 이후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표가 빠져버렸는지에 대한 모든 의심들이 해결될 키가 그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명태균이 창원에서 저쪽에서 주물렀던 사람들 수나 여론 조작의 숫자가 막 기백만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만일 이러한 것들이 오세훈 등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명태균의 비호 아래 내지는 명태균을 따라하는 명태균의 어떤 노하우를 받은 김한정에 의해서 서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서울이 순식간에 민주당이 완전히 이기고 있던 데서 보수로 넘어가 버리는 지난 지방선거 때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도 너무 어느 정도 충격적이네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와. 관련해서는 저 명태균 소소하게 비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명태균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엔 처남에 대한 채용 청탁이 있었더라고요. 네. 처남이 그 경남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들이 처남인지 몰랐지만 그냥 최고 점수를 다 줬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탁이 됐대요.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은 합격했지만 공정한 청탁이요. 뭔 얘기죠? 뭔 소리죠? 네, 세상에 공정한 청탁이 어디가 있죠? 압도적 1등을 했는데, 응.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 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인 거죠. 응. 아니, 박완수를 명태균이가 지사 시켜줬잖아. 아크로비스타에 데리고 가서 직접 김건희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박완수가 지사가 되고 나서 자기 처남을 거기다 또 채용 청탁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명남 학사인가 뭐 이렇게 남명학사요. 남명학사인가? 경상남도 산하기관이 위탁 관리하는 대학생 네. 기숙사요. 이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사감 선생님이 된 거죠. 얘가 쉽게 말하면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하도 작은 거라서 요건 뭐 발톱 끝에 때려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과 기숙사 근무 경력이 없었는데 면접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최고점을 줘서 유일하게 지원자 중에서 평균 90점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관상을 딱 봤을 때 얘도 막 500만 원 주고 아파트 5천만 원짜리 막 분양권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인상인가 보죠. 네. 네. 박완수 측은 아니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비서실 차원에서 거절했다. 거절했는데 왜 뽑혔대? 우린 거절해서 정당하게 본인이 알아서 원서 넣고 압도적 1등으로 된 거다. 처남이 어디 대학교만 번듯한 데 나왔으면 용산에도 꽂아줬을 놈이에요. 관련해서 또 지상욱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욱이 자꾸 등장하는 것도 저는 이걸 이 어떻게 봐야 지상욱에 될까요? 대한 연결고리는 이제는 명태균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앞으로 지상욱의 연결고리는 김한정이 되겠죠. 김한정과 지상욱은 그렇죠. 무슨 관계인가요? 앞으로 파보면 알겠지만 공통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통하는 거고요.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검사는 검사끼리, 신불자는 신불자끼리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욱이 만일에 기존에 있는 명태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 또는 서울대 출신 누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없습니다. 지상욱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무조건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지상욱을 파다보면 결국 김한정이 나올 것이고, 김한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김한정이 오세훈을 내세워가지고 차기 대권을 노리려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 협조자로 지상욱을 어떤 형태로든 끌어들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보면 명확한 점이 해결이 나는 거죠. 한번 명태균을 써보고 봉투 갖다 주면서 너는 꺼져라고 했던 건 뭘까요?
이제부터는 저는 내가 할 거야. 진척하겠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지상욱을 그렇죠. 아, 그리고 서울은 내 나와 나와 말이야 말이. 앞으로. 너는 시골로 돌아가. 너 필요 없이 나는 지상욱과 손잡고 이런 걸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오세훈이 의리가 없어가지고 오세훈이 의리가 정말 세금 없어가지고 덩어리 같다. 그러니까. 봉투 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더 꿈을 갖고 있던 김한정이 이제 명태균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앞으로 명태균이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지금 명태균을 끊어낸 거야. 그리고 대권 프로젝트를 꾸민 거지. 아, 지들끼리 야, 명태균 쟤는 룬건이 묻었어. 이거 우리끼리 이거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보다는 룬건이한테 훨씬 접근하기 좋거든. 다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적인 관계까지 통했는지는 김한정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나와바리는 이제 명태균은 발들이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욱을 통해 가지고 차기 대권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건데 이미 영혼의 관계에 있었던 명태균은 김건희를 후려잡고 황금이를 내세워가지고 김건희와 함께 이준석을 차기로 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고도 지금의 국진당 정치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알력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준비는 진짜 착실하게 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 쪽은 오세훈, 김한정 쪽이었겠네.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김한정이 태균이한테 20억 주고 다 뒤집어 쓰고 가자 그러자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강혜경 씨가 여기에서 태도를 바꿔먹고 진짜 명태균이를 묻어버리자라는 차원으로 갔으면 명태균을 초반에 정치 브로커로 해갖고 몰아넣은 다음에 명태균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배신을 세게 당했기 때문에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하다가 돈을 안 주려고 자기를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돈 몇 푼에 이 김영선의 그 돈 몇 푼에 이 강혜경 씨가 빡이 돌아가지고 공익자보자로 끝까지 남아버리는 바람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일과 심순애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수일이 그 배신감에 그래서 김한정은 사실상 어떻게든 강혜경을 회유를 해가지고 그러네. 이 사태를 일찍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러네.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이 그러니까 원래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강혜경 씨하고 관계를 좋게 맺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최대한 강혜경만 어떻게든 회유하면은 이거 묻을 수 있다. 여기서 묻을 수 있다.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계속 전화 통화를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용산은 골치 아픈 거죠. 계속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다 녹음이 되고 있었네. 준석이하고 건희가 짠 대로 해갖고 종인이 하루배 하나 보내가지고 명태균이 파묻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더 큰 놈이 나온 거야. 김한정이라는 김한정이라고 하는 더 큰 빌런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김한정이 어떠한 파란을 일으킬지는 송작가 TV가 왜냐면 이런 의심을 가지는 방송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송 작가님밖에 안 하니까요. 그래, 나는 맨날 그런 생각만 해.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여파를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제 홍준표 오세훈 따위는 김한정에 비하면 명태균 따위는 김한정에 비하면 그동안 세 발에 피었다. 이제 김한정을 제대로 두들겨 털기 시작하면 진짜 국진당의 본진이 나와요. 본진. 지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의도 연구소를 비롯한 이걸 쭉 해나가다 보면 저는 이 고다리 안에 반드시 한동훈이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이 김한정을 통해 갖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저게 명태균이 원폭이었다고 치면 이거는 수소폭탄이다.
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